전북 시외버스 운수사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수익 노선 일부 휴업 신청 불인가 처분 및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강력한 태양 복사선이 A320 계열 여객기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쳐 급강한 사례가 발견되어 에어버스가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려됐던 큰 운항 지장은 경우에 따라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분으로 예정되고 있었던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900편 이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총 15만 6천 명분의 좌석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가 1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앞선 1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고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 경영 효율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11월 30일까지 한 주간의 소식들입니다. 전북의 시외버스 운수사 5곳이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수익 노선 일부 휴업 신청 불인가 처분 및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원고인 운수사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운수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도 내 시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한 운송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224억 5,8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한 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2024년 2월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비수익 노선 168개 중 76개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냈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15개 노선에 대해서만 휴업을 인가했습니다. 운수사들은 코로나 이후 4년 동안 운송 적자가 매우 심각했고 누적 적자가 약 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수익 노선 운행을 강행한 것은 시외버스 운수사의 손실을 감소하게 한 것으로 비례 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운수사들의 승소를 판단하면서 피고인 전북도의 휴업 불허가 처분과 미지불 재정지원금 청구 거부 처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음이 명확하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휴업을 신청한 노선 중 일부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불허할 경우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자동차법 등이 시도지사가 벽지 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명할 수 있지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운행하며 손실을 입었을 때 손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 운영을 명한 것과 다름없고 이런 배경에서 원고들이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했다고 본다면 그 손실을 합리적 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12월 1일부터 운행 중단될 예정이었던 대전 송리산간 시외버스가 충북도 서울고속 측과의 협의 끝에 정상 운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보험군이 밝혔습니다. 서울고속이 해당 노선을 운행하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군에서 일정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속은 버스기사 부족 등 이유로 대전, 옥천, 보은, 송리산 시외버스 노선 휴업 허가 신청을 충북도에 제출하고 받아들여졌으며 보은터미널 등 8개 매표 관련 업체에 매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운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은 시외버스 운행 중단과 충북도의 휴업 허가를 비난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112개 노선,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1987년 개장한 이래로 시설이 낡고 인근 교통에 지장을 주면서 민원이 따랐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진행함에 따라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합니다. 지하부에는 터미널과 환승센터를 배치하고 지상부에 수변 휴식과 조망 공간, 공중부에는 상업 업무시설 등을 배치합니다. 건축물은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39층까지 연면적 36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세계 동서울 PFV가 맡습니다. 개별 인허가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조성태 충북도 의원은 동서울에서 충주시 수원보 간의 시외버스 노선이 12월 15일에 전면 복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동서울에서 출발해 일족, 생극, 용원, 주덕,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수원보로 가는 시외버스가 운행 중단됐는데 운수사 측은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노선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태 의원은 현장 파악과 시군 및 도청, 운수사 간 의견 조율을 위해 논의를 주도했고 운수사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기사 휴게실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구미에서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까지 있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구미 군위 간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A320 계열 여객기에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버스는 A320 계열 여객기가 강력한 태양 복사선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쳐 급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운항 중인 A320 계열 11,300대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6,000대가 리콜 대상이라고 보도됐고 주말과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동량이 늘어나며 많은 여행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와 항공사들의 개입으로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에서 큰 운항 차질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프트한자와 에어프랑스, 이지젯 등 유럽 항공사들은 28일 리콜 통보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의 완료했고 29일에는 항공편들이 결항 없이 운항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아비앙카는 자사 여객기 70% 이상의 영향을 끼쳐 며칠간 심각한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12월 8일까지 항공권 판매를 중단했고 일본의 전일본 공수도 많은 항공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제스타는 자사항공기의 약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3시 45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한 이스타항공 217편 여객기가 앞쪽 화물칸 문이 일부 열린 채로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일이 벌어져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압을 유지하는 여합 시스템은 정상이었으나 항공기 안전 점검과 교체로 인해 다음 항공편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운항 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조종실에 화물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켜져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운항 중 화물칸 문이 열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착륙하면서 일부 부품 문제로 문이 약간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니혼게이자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중국에서 일본으로 운항할 예정이었던 12월분 항공편 5,547편 중 904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운항 중단에 따라 총 15만 6천 명분의 일본행 좌석이 취소됐습니다. 일본 내 주요 공항들 가운데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편은 626편, 나리타와 나고야 주부 국제공항 도착편도 68편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편은 7편이 감해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난징에서 80편, 상하이에서 71편, 베이징에서 58편이 감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사별로는 중국 남방항공 118편, 중국 동방항공 109편, 춘추항공 182편, 길상항공 166편이 감편됐습니다. 또 에어플러스 등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의 간사이 상하이 간 노선 12월분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지난해 2만엔대에서 올해 8,500엔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레일과 SR 간의 통합 논의를 위한 3차 간담회가 지난 28일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관계자는 결론을 내기보다 각 기관의 입장을 논의한 수준으로 간담회를 마쳤다면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레일은 지방산간 오지에서도 일반 열차나 전동열차 등을 운행하면서 만성적자에 시달렸고 올해 총 부채는 21조 4,5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코레일 노조는 통합을 주장하면서 중복비용 405억 원 절감, 일일 좌석 16,000석 확대, KTX 운임 10% 인하와 함께 약 470억 원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했지만 SR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R 관계자는 서비스 이원화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해야겠지만 경쟁이 있어야 안전과 정실성,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단순 흡수 통합이 아니라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R 측 요청 사항도 검토해 통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세 번째 간담회에서는 서울역에서 SRT가 운행되거나 수서역에서 KTX가 운행되는 방식인 KTX와 SRT의 교차 운행 시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차 운행의 경우 기술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며 이르면 내년 초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간담회는 내년 1분기나 2분기 내 통합 진행 상황을 주제로 열립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해선 광역전철이 12월 1일부터 운행시간표를 전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부품 결함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차량의 장기 수선과 서행 운전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해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는 총 17개 편성이지만 그 가운데 10개 편성이 부품 결함이 의심됐습니다. 서행으로 늘어난 6.5분의 운행시간을 시각표에 반영하고 차량 정비를 위해 대곡역 일산역 간 운행 횟수를 평일과 휴일 모두 14회로 조정했습니다. 변경된 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가 1일부터 준법 투쟁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감축, 총인건비 제도로 인한 부당 임금 삭감을 지적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언급한다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경영혁신안 이행을 이유로 정년퇴직 488명, 결혼보충 460여 명 등 신규 채용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인건비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서울 지하철이 정부 기준 임금 인상 지침을 못 지키고 있고 매년 임금 삭감 위기인데다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83.5%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2노조와 3노조도 모두 쟁의권이 확보됐습니다. 한편 노사 간 교섭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는데 1노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장의 사태 이후로 내부가 혼란스러워진 이유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광명역까지 전용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계획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임시 노선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최고 250km로 운행할 수 있고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노선에 일명 노량진 뉴타운인 노량진 1에서 8 재정비 촉진구역이 포함되면서 재개발 조합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정부 예전 노선에 해당하는 노량진 1, 5, 8 구역을 살펴보면 1구역은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OTL 동작 2992가구가 계획되고 있고 5구역은 대우건설의 서밋 더 트레시아 570가구, 8구역은 DLENC의 아크로 리버스카이 987가구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한 조합원은 재개발 구역 밑으로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지반 침하 문제를 우려했고 다른 조합원은 노선 건설 과정에서 아파트 구조물과 터널 간격이 좁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과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철도 노선이 영등포구 신길동의 대방초등학교 아래로도 지나고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 단지와 밀접한 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와 영등포구는 노선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5일 KTX 세종역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게시하면서 사실상의 세종시 내 KTX 정차 추진 철회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와 용포리 일원 20만 6,466제곱미터가 제한기간 만료로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부터 수도권으로 가는 노선이 없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해 왔는데 충북도는 오송역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경제성과 효율성, 안전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CTX의 민간 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KTX 세종역 신설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경로가 2034년 CTX 개통으로 열리게 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정부지 해지 절차는 법적으로 연장이나 대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우선은 CTX에 집중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사업 철회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실시 설계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2호선 2단계 구간 중 농협유통센터 사거리 운남교차로 간 13공구의 수안 지하차도 구간에서 시공사 측이 현행 설계로는 시공 여건이 맞지 않다고 보고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해당 구간이 지하차도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고 지장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앞선 1단계 구간에서도 공사 착수 이후 안반이 당초 예상보다 1.4배, 지장물이 1.8배 많게 발견되면서 실시 설계 당시의 조건과 달라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7년 말까지 개통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또 2단계 구간 중 7공구와 10공구는 도로폭이 좁은 데다 교통량이 많고 매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난공사 구간으로 평가됨에 따라 입찰이 5차례 유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외부 출신자 중 현재까지 뚜렷한 인물이 후보로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4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SR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에서 21일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 사장 공모에는 외부 출신 지원자가 적어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고속철도 통합과 인단협, 안전사고 등 현안 부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SR은 최고 경영자 리더십과 비전 제시, 철도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대표이사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고 약 1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계 관계자는 이번 사장 공모에서 KTX와 SRT 통합을 잘 진행할 인물이 선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의 이성애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감찰 등으로 지난 8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사표 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윈난성 쿤밍의 로양전역에서 지진 감지 장비를 시험하던 열차가 선로 교체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인부들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시험 열차는 114km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 구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동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0시 50분부터 4시까지 선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관제센터의 정식 작업 개시 명령을 받기 전 선로에 미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소식들 정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